네, 대통령 관저에서 음식을 준비했던 조리장, 올 여름에 그만두고 이제 일반인이 됐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최순실에게 밥 해줬나 이렇게 자조했습니다. 과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손수 변호사, 네. 일단 여성동화와 단독 인터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성동화의 그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청와대 조리장 전직입니다. 이제 네. 한모 전 청와대 조리장의 인터뷰가 여성동화에 실렸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에 지금 화면에 네. 나오는 이분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에 네. 결국은 식사를 2번 준비했고요. 점심과 네. 저녁을 평소처럼 이제 1인분을 준비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1인분 식사가 모두 비워져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통령의 식사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주말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년 전 4월 그날 대통령의 식사는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일에 대통령은 식사를 평소처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평소처럼 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네. 1인분을 준비해서 혼자 식사했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네. 하나가 세월호 관련돼서 7시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당시에 그 중대본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 식사했다는 이야기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12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점심과 저녁을 먹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서영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혼밥의 원조가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주로 혼자 식사를 하셨다는데, 네. 저기 청와대 조리장의 이야기는 자기는 밥을 조리를 할 뿐이지 내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1인분을 했었고, 바로 문제의 4월 16일 세월호 당일도 관저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관저에는 큰 식당과 작은 식당이 있는데 바로 큰 식당, 작은 식당 모두에 TV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네. 세월호 사건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 조리장의 증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저기서 혼밥, 즉 혼자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서 뭐 소통도 하고 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한모 씨가 증언한 거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네. 점심과 저녁을, 특히 점심까지도 네. 본부에, 즉 본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네. 식사를 하지 않고 관저에서 대부분을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네.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하는 일정이 아니라면은 네. 대부분 관저에서 했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그러니까 업무를 만약에 관저에서, 본관보다도 관저에서 더 많이 했다면 과연 제대로 했을 수 있었을까? 그 조리장이 얘기한 거에 보면은 네. 만약에 본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네. 본관에 직접 조리장들이 다 같이 한식, 양식 모두 가서 대기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줬고, 그다음 저 관저에 있을 때는 관저에서 만들어주고, 또 밖에 나갈 때는 밖에 함께 같이 나가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네. 그게 가장 많이 먹은 곳이 관저더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언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이제 대통령은 자기 숙소와 사무실이 한 뭐 걸어서 한 2, 3분 거리 정도니까 가까운 것이고, 또 집에도 주방이 있고 사무실에도 주방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주방장, 조리장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집에 와서 밥을 해 먹었다, 누가 해주는 밥을 먹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글쎄요. 직접 인터뷰한 것, 이 조리장은 직접 저희 그 채널에가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여성동화 편집장과 인터뷰를 쭉 해왔는데 저희가 여성동화 편집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고 두려움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이러려고 저 청와대 들어가서 음식을 해서 밥을 해서 네. 최순실을 먹였나, 네. 정말 자괴감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말씀을 패러디해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정말 내가 해야 될 얘기인데 내가 이러려고 최순실 밥을 해 먹였나, 이런 네. 생각이 든다. 자, 이러려고 최순실 밥 해 먹었다. 역시 일요일 얘기겠죠? 요새 이제 뭐 올린 머리 논란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조리장 말까지 나왔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특종을 하는 기자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뭐 너무너무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청와대의 저런 내밀한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약간의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네. 저 조리장 말씀에서 저는 아까 뭐 하종대 부국장 말씀하신 부분도 핵심이지만, 저는 오히려 한 부분에서는 세월호 7시간 당일에, 그날 세월호 4월 16일에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셨다는 거, 네. 뭐 그동안 뭐 성형을 했다, 뭐 누구를 만났다, 구술을 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관저의 행적이 일단은 그 조리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뭐 혼자든 어떻든 혼자 점심 저녁을 관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네.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본 증언자의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증언이다. 그래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좀 이제 좀 사그라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굉장히 이제 어제 머리 미용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무슨 남녀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구판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다가 이제 뭐 전신 마취와 오랜 마취 끝에 성형을 했단 말이 있다가 이번엔 미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가 결국 점심과 저녁은 정시에 먹은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겁니다. 그 머리도 오후에 한 거는 분명히 맞다고 우리 네. 한 조리장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머리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매일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매일 와서 머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뿐이 오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날은 아예 머리도 하지 않고 그냥 관저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진짜 직무를 제대로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택근무를 굉장히 오래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그가 일요일마다 들어왔다.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조리장의 얘기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이 얘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모 전 조리장이 여성동화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 기억하실 텐데요. 의상실에서 휴대전화를 옷에 닦아서, 흰 와이셔츠에 닦아서 최순실 씨에게 건네줬던 바로 그 사람인데요. 임기 초에 매주 일요일에 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을 픽업해왔다, 즉 데리고 왔다, 같이 네.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분 오신다, 즉 최순실 씨가 온다라고 하면은 조리장이 3명이나 대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물론 한 전 조리장이 모든 출입 인사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순실 씨가 임기 초에 자주 왕래했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동아에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이 최순실 씨가 오는 일요일이면 다 관저로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배석을 하거나 직접 주재를 하지 않고 결국은 일요일 날은 마치 문고리 3인방이 주중에는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일요일에는 최순실 씨를 보좌하는 것처럼 최순실 씨가 그 3명을 데리고 그동안 일주일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했던 것들을 논의를 네. 했다고 하니까 일요일에 대통령은 과연 최순실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영원 소장님. 네. 이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5명이 대통령 숙소가 있는 관저에 일요일이면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명이 함께 밥 먹는 일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식구가 아니라는 뜻. 밥식자 입구자. 식구라는 게 밥을 같이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네. 그 함께 친해지는데 네. 저분들은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라던가 친밀한 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요. 네. 주로 한 주간의 일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 주간의 일들을 기획해서 그것들이 수석 비서관회의라든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철되게 하고 하는 그야말로 비선실세들의 모임의 성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파악해 볼 수 없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친밀감이 적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가 뭐 중국말로는 꾸이미 정도 할 정도니까 네. 친밀감이 적었다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식습관, 네. 즉 식사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자기 친형제도 아니었고 네. 뭐 부모님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직접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자, 이제 5명이 모였는데 대통령 원래 혼자 많이 먹었고 예. 최순실 씨도 따로 먹었고 이 그렇죠. 3인방도 하나 다 따로 먹는 바람에 5인분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1인분을 5번 만들어서 모셔야 됐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밤 10시, 11시쯤 됐다.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중보다도 일요일 날 더 늦게까지 일을 한 셈인데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식습관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최순실 씨가 그 문고리 3인방하고 같이 먹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최순실 씨 자체도 야 나는 너네들하고 같이 밥 먹을 같은 한 탁자 위에서 밥 먹을 그런 사이가 아니야.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최순실 씨가 보통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 네. 재미있는 것은 네. 최순실 씨가 꼭
네. 저녁 식사를 챙겨 먹고 갈 때 네. 김밥을 사달라 그래서 김밥을 네. 싸갔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왜 끼니 지나서 밥 차려달라고 아주 싫어하는데 네. 저 사람들 5사람을 일일이 밥을 챙겨야 되는 조리장 입장으로서는 밤 10시, 11시에 일이 끝나는데 거기다가 특별히 김밥까지 올 때마다 싸달라고 했다니까 얼마나 그 최순실 씨가 밉상이었는지 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 저희가 김밥도 영상은- 원래는 사다 줬답니다. 근데 사다 줬더니 맛이 없다고 직접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일본식 음식인데 스키야키라고 해서 고기도 좀 넣고 야채도 넣고 소스 넣고 조려 먹는 음식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요, 최순실 씨 입맛이 그런 것인지 유독 일요일에 청와대에 들어오면 화면에 보셨던 저 음식을 주문해서 조리장한테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다는군요. 김민경 편집장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중간에 뭐 김밥을 싸라 이런 식의 뭐 간식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저녁은 항상 스키야키를 즐겨 했기 때문에 스키야키를 만들고 뭐 2, 3인 정도 같이 식사하는 걸 은근히 좀 피하는 눈치가 있어서 각자 따로 상을 네. 봐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스키야키가 좀 서민들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 고급 네. 일식 요리 중 하나잖아요. 건강식 같은 거에도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최순실 씨도 회의 중간에 배가 고프니까 김밥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다른 요리도 해야 되니까 김밥 전문점에서 파는 김밥을 좀 사다가 넣었더니 지루하다, 질리니까 좀 직접 싸봐라 이렇게 네.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 갖고 있는 재료들 같은 거 가지고 지김밥도 싸고 고추김밥도 싸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김밥을 싸서 그러면 자기도 좀 먹고 갈 때 좀 싸라고 해서 네. 싸가지고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그 청와대 같은 공간에 아주 공적인 공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네. 뭐 직업 윤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하고 난 뒤에 어떤 대통령의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한다는 게 사실 직업 네. 윤리하고는 맞지 않는 일인데 뭐 오죽하면 정권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니까 지금 저런 어떤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뭐 전 조리장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뭐 과로로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혼자 드시니까 네. 우리 어쩐 면에서는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굉장히 일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전임 대통령도 따지기 시작하면 네. 저런 식의 식습관이라든지 그 아주 청와대 내의 내밀한 사생활이 왜 없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어떤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고는 하겠지만 이것들이 네. 어떤 최순실의 국정농단 게이트와 연결이 돼서 네. 어떤 다소 선정성이나 어떤 네. 대통령의 계속 아주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관심으로만 집중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리장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조리장이라는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보았던 최순실 씨의 대통령 주변에서 했던 그 행실에 대한 얘기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기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식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일요일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하고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눴는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화면에 보이는 저 남성 주방장, 결국 저 조리장인 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대통령 식습관도 얘기했는데 전 좀 들었던 것 중에 원작 혼자 식사하는 것이 그 몸에 뱄기 때문인지 지방 출장 가고 그럴 때 꼭 유부초밥이나 샌드위치처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식사를 혼자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뭐 바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그 소통 안 하고 네. 그 뭐 야당도 안 만나고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저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한마디로 자폐적인 국정 운영을 한 거죠. 거기에 네. 대해서 저런 어떤 사생활의 일부분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인 것 같아서 더 네. 화가 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그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왜 그러면 정치를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 만나기가 싫고 저런 식으로 뭐 사실 대통령의 식사라는 건 그 자체가 정치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조차도 저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 했다면 대면 보고도 일체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따른 어떤 파행적 국정 운영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뒤늦게 다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네. 4월 16일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네.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인데 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과 저녁을 관제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럴 때는 특히 집무실에 나가서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네. 대책회의를 하고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으면서 재난 현장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도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을 공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5시 15분에 이제 중앙재난대책본부 갔다 온 이후에는 사실은 이후 상황, 해가 진 이후의 구조 상황은 어땠는지 더 챙겨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국가안보실장이나 여러 사람 모아서 현장에도 확인도 해보고 그런 무언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정말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큰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뭘 보고받고 뭘 챙겨야 되고 뭘 지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시간에 머리를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밖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올 때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내 머리가 좀 흐트러져 있는 게 더 낫겠다 네. 해서 잘 단정된, 아침에 아주 잘 단정된 그 머리를 오히려 흐트러뜨리는데 시간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 민방위 복을 입었을 때 저 헤어스타일, 과연 저것이 아침에 한 머리가 저렇게 된 것인지 일부러 어느 일부의 보도처럼 헝클어뜨린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아는 것조차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우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정말 자폐적 현상 같은 게 하나둘씩 그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럽지 않은 저는 수밖에 아까 없는 거죠. 한 대목 좀 더 붙이고 싶으면 네. 뭐 물론 대통령 잘못했고 저도 분노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 이른바 남자 참모들은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혼자서 지시 안 하고 이랬냐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온다면 대통령 관저 쳐들어가서라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히 당시에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들도 다 보고를 받았을 테고 당시에 지금 주중대사하는 김장수 안보실장도 전화로 다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참모들도 단죄를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성동화가 청와대 조리장을 쭉 지냈던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의 식사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그 핵심은 대통령은 늘 혼자였다는 것, 조언을 듣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그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봅니다.